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폰베스트 가정의학과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건강검진, 또 생애주기별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좋고요. 또 일반적인 내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석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종합검진 관련 질문들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당뇨 수치가 기준이 좀 낮아져서 그런가요? 당뇨 환자들이 의외로 참 많아졌어요. 네, 기준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네. 네, 요즘 아무래도 이게 혈당이 이제 주로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과도 관련이 많지만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아무래도 좀 어렵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지내시는 분들 또 많다 보니까 그런지 아무래도 혈당이 좀 높아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 혈당이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한 번 약을 먹으면 이 공복 당뇨약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하기가 다들 좀 꺼려진다고 하는데 꼭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되면요. 진료 지침상에는 바로 약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만성질환 약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당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어쨌든 약을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혈당이 이제 많이 높지 않고 이제 초기인 분들, 조금 높으신 분들은 한번 생활 습관 교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또 운동을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교정을 받고요.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쯤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100 기준인가요? 그 100은 그거는 이제 정상 기준이고요. 네. 정상이 이제 100 미만이고 저희가 이제 당뇨의 기준은 공복 혈당 12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약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복 혈당은 126 이상 적어도 2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또 저희가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를 요즘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혈액 검사하는 시점에서 과거 한 2, 3개월의 혈당의 평균을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한 번의 검사로도 우리가 당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 지침상은 요 기준을 만족시키면 약을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한 130, 140대 정도 나온다. 그리고 뭐 당화 혈색소가 한 뭐 6.5는 넘지만 뭐 7은 넘지 않고 이런 분들은 한번 2, 3개월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하고 다시 검사해 보면 당뇨 이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살이 이게 체중이 늘어난 경우에도 당이 없다가 있을 수가 있는가요? 네. 이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체중이 는다고 꼭 당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은 이제 그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쉬시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습관이 당도 마찬가지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64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 케톤 수치가 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수치죠? 네. 케톤 수치라고 하셨는데 이 양성? 네. 소변에서 나오는 케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보통 저희가 소변 검사를 하면 이제 이 케톤을 많이 보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아까도 지금 당 이야기했었는데 당이 조절 안 돼도 이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금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도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케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교정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음식, 식품하고 네네. 그러니까 있습니까? 뭐 급격한 이런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지하시고 그냥 일반식으로 그냥 식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뭐 과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혹시나 당뇨 환자분인 분들은 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109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당약을 한 3개월 먹다가 이 당약을 먹게 되면 자꾸 저혈당이 와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쉬고 있어도 괜찮은지 또 약을 먹는다면 먹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약을 좀 조정해서 먹어야 되는지. 네. 3개월 되셨다고 네, 하셨죠. 네. 일단은 자가로 그냥 약을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약도 종류가 많이 있고 이제 좀 저혈당을 잘 유발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그 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 약이 저혈당을 좀 유발하는 약이라면 좀 그러지 않은 약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혈당이 온다는 것은 약이 좀 센, 우리가 보통 뭐 네. 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약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약도 종류별로 좀 이제 저혈당이 좀 잘 일어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럼 체질에 또 맞는 약을 네. 좀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네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시 한번 1091번님 내원에서 당화 혈색소 이 검사는 좀 필수겠죠? 예, 당화 혈색소 검사하시고 약을 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 베스트 가정의학과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정각입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과 질환도 좋고요. 또 뭐 질병에 따른 관리라든가 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분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6105번님. 네. 요즘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 코로나19가 폐렴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폐렴 예방 접종이 있다고 하는데 예방 접종을 좀 맞게 되면 코로나19 확진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안 그래도 그 코로나가 좀 유행을 한 이후에 그 폐렴 뭐 구균 예방 접종이 있는데 그걸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그 예방 접종은 이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연세 좀 있는 분들에게는 권장이 되는 그런 예방 접종인데요. 그걸 맞는다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게 되면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신 분들이 더 심한 경과로 가게 되고 그럴 때 다른 또 그런 폐렴균이나 다른 균에 의해서 폐렴이 또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장기 중에 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합병증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폐 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가 이제 폐렴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좀 심한 양상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그 후유증도 남겨가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폐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이 되더라도 폐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아마 상담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본 베스트병원의 가정의학과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자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참 그 공복 혈당이 높아서 약을 먹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운동이라든가 또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좀 조절이 가능하다. 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췌장암은 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완치율도 낮다고 들었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네, 췌장암이 이제 췌장이 장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 뒤쪽에 좀 숨어 있고 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부 초음파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초음파 할 때가 우리 췌장을 보기는 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에 가족력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췌장염이 이제 자주 있거나 해서 췌장에 그런 어떤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췌장을 보는 CT가 있거든요. CT 아니면 또 MRI, CT나 MRI 검사를 하셔야지 그 췌장에 대한 그 상태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고요. 네네. 혹시 뭐 이상 증상 같은 게 좀 나타납니까? 이제 췌장은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좀 많고 특히 이제 뭐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뭐 소화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 소화액이 좀 이렇게 바깥으로 췌장 밖으로 나오면서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급성 췌장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허리를 숙인 상태로 응급실에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급성 췌장염일 때이고 여기서 질문하신 그런 췌장암과 관련돼서는 솔직히 이제 좀 그 췌장의 그 머리 부위에 만약에 암이 생기면 그 췌장액이 나오는 길을 보통 막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화력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뒤쪽에 생기면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췌장암이 아시다시피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좀 늦게 발견되고 해서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주 검사하는
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예, 검진을 통해서 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로 나이대가 발생 빈도가 나이대는 췌장. 예, 췌장. 모든 암이 좀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좀 아무래도 그 나이가 좀 들수록 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50에서 70요 사이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좀 검사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당뇨가 있은 지가 2년이 됐고요. 2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췌장이. 그래서 한 달 전에 췌장 그 CT를 찍었어요, 의료원에서. 네. 예, 근데 1.4cm 정도가 이제 용종이 있다고 발견이 됐거든요. 네. 네,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좀 지켜보자고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그게 괜찮은 건지. 아마 용종이 아니고 뭐 낭종이라고 들으신 거 아니신가요? 예, 무록, 그죠? 네, 무록, 무록이고 낭종이고. 그래서 저희 그 신체 장기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무록이 많이 생기고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무록은 특별한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또 췌장은 조금 이제 별개라서 췌장은 이렇게 무록 중에서도 좀 성질이 안 좋은 무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이제 판독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 보시고 요 무록은 그렇게 보기에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아마 추적 검사 하자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조직 검사는 얘기 안 하시고요. 아니, 조직 검사 말고 추적 검사.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네. 뭐 1년 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추적 검사인데요. 네. 그렇게 추적 검사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신경이 좀 신경 쓰이는데 병원에서 그래도 그거를 찍고 그 전문의가 그 판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시고 다음에 검사. 다음에 대신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당뇨하고 같이 오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가 있으면 췌장에 이제 그런 어떤 뭐 문제들이 좀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무록이 생기거나 또 당뇨 때문에 뭐 이제 췌장암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증상도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췌장 검사를 받은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증상은 이제 무기력하고 또 뭐 이렇게 막 어지럽고 그리고 식욕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굉장히 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췌장과는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거리가 좀 있는 증상이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검사하셨으니까 그냥 다음에 1년 후에 보셨다가 그때 또 다시 한번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셔서 심리적인 또 중압감에 그런 증상이 있지 않나 싶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1683번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어제 이비인후과에서 천식기가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듣게 되면 호흡기 같이 생긴 거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생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 보통 이제 알러지 어릴 때 이제 아토피, 그다음에 크면서 알러지 질환, 그리고 천식 이게 다 하나의 그런 어떤
계열의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천식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약만 받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을 드시고 나중에 이제 이 약으로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아까 호흡기 말씀하셨는데 보통 입으로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그 천식 치료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이제 그걸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식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그 증상이 호전 양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질병의 경과를 보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식이라는 질환이 뭐 알러지 비염도 마찬가지지만 완치가 그렇게 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길게 가져가야 될 만성 질환인데 그래서 그 천식도 뭐 이렇게 유발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고 또 자기 면역력을 높이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런 호흡기 치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증상이 있을 때만 약물로 치료하는 정도로도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약을 드시고 치료 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 네네. 예.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이 갑상선 자극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2.300인지 32.3 이게 32.300인가요? 32일 것 같은데요. 예.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검진할 때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치가 좀 높거나 낮은 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만 높거나 낮다고 보통 바로 뭐 치료의 단계로 잘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내 스트레스나 내 그런 어떤 그 상황 질병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마 그것만 높다고 들었는 거 보면 원래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수치는 좀 높은 편인가요? 예. 만약 32라면 높은 거죠. 네. 보통 평균 수치는 정상 수치는? 평균은 지금 그게 이제 병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범위가 있는데 일단 그 범위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높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정을 취한 다음에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게 높으면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뭐 낮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 기능 저하증으로 판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좀 이게 낮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도 골고루 그냥 잘 건강식으로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잠도 충분히 자주 쉬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대사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로하거나 할 때는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뭐 갑상선 암이라든가 뭐 아니요. 다른 병으로 암하고는 관계가 없고 갑상 기능 항진이나 저하, 갑상 기능 장애가 생길.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만하지도 않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또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도 좀 낮출 수 있는지. 예.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보통 검진이나 안 가면 일반 외래에서 혈액 검사할 때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름진 거 안 먹고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콜레스테롤 높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약을 먹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아셔야 될 게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80~90%가. 그러니까 간에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적게 만들어내고 적게 먹으면 좀 적당하게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에서 조절을 하는데 이게 유전적 소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이 인자 또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영향 이런 다양한 인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높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많이 먹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분들은 정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야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래서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보통의 그런 어떤 유전적 소인이나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을 하더라도 많이 안 떨어져요. 한 10%, 20%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드셔도? 아니요. 약
약 먹으면 떨어지죠. 약을 먹으면 생활 습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보통 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을 복용할지 말지 운동을 한번 일단은 시도를 해볼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약만 먹으면 예.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은 약 먹으면 잘 떨어집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비영원 가정의학과 조은성 원장 모시고 종합건강검진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